자, 일단 개념 자체는 어려워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실기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게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해보자. 자, 즉시 삼각 의제의 필요성. 필요하니까 하겠죠, 뭐. 이러고 넘어가 얼마나 좋아요. 필요하니까 하겠죠.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내용연수가 5년인데, 내가 이제 X1년 1월 1일 날 비품을 1,000원 주고 샀고요. 자, 1,000원 주고 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우리가 이 비품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한 거예요. 아시죠? 그럼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뭐로 처리해야 되냐면, 비품 처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안타깝게 회계를 잘못 배워가지고 경리과 직원이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맞죠? 많이 안타깝죠?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 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당연히 세무조정 했겠죠? 왜냐면 세법 입장에서는 자산돼야 되거든요. 맞죠? 우리 비품이라는 자산돼야 되잖아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는데 얘를 비용 처리했으니까 다 송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맞죠? 근데 소득 처분은 자산이 세법이 많겠죠?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고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상각 부인에게 유보가 아니죠, 여러분들? 취득가액의 유보죠? 맞죠? 장부는 취득가액이 1,000원이지만 세법은 취득가액이 1,1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취득가액의 유보가 되는 거예요. 상각 부인액이 아니라. 되시겠나요? 이게 차이가 커요. 자, 그랬다가 이제 12월 31일에 회사가 감가상각을 200원 했대. 왜냐하면 회사는 장부에 비품이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연수 5년이니까 그냥 감가상각비 한도까지 적었다라고 해볼게요. 200 이렇게 적었대요. 자, 근데 세법상 한도. 뭐 세법은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은 그냥 취득가액하고 동일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죠. 단기 중에 자본 지출하면. 그래서 그냥 세법은 1,100원이죠. 왜냐하면 비품은 1,100원 돼야 되거든요. 세법상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은 비품이 1,100원이고 그럼 1,100원을 5년으로 나누면 세법상 한도는 220원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1,100원 가지고 해야죠. 취득가에. 또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니까 빼기 0. 여기에 0.2. 0.2. 왜냐면 5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자, 0.2고요. 그러다가 우리 항상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단기중 취득이면 무조건 원활상각. 됐죠? 그래서 12분의 12. 이렇게 하면 세법상 한도는 220원.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도에는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한도 미달이에요. 미달이죠? 세법상 한도보다 20 모자라게 생각했잖아요.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요건 상각 부인액 아니에요? 상각 부인액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거지만 상각 부인액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장부상 비품은 1,000원, 세법상 비품은 1,100원, 그리고 아까 송금불산 유보라는 게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였어요. 상각분액의 유보가 아니라. 그죠? 그럼 회사는 우리가 제대로 그냥 감가상각을 원래대로 한다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내용연수 5년이니까 200원씩 5년 동안 깎겠죠? 그래서 200원 깎고. 그럼 회사는 자산을 끝까지 사용한 1,000원이 비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세법은 1,100원이니까 아까 220원씩 5년 까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220원 한도. 되시겠죠? 이렇게. 그럼 세법상 송금을 끝까지 가면 얼마, 세법은? 1,100원이 1,100원. 자산은 미래의 비용인데 자산은 1,100원이니까 세법은 끝까지 가면 1,100원이 비용이 돼야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 X1년도부터 X5년도까지 한도 초과, 한도 미달.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 없어요. 송금 사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도보다 적게 적었으면 인정. 결산유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한도 초과, 삼각분력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도 안 돼요. 한도 미달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한도 초과면.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웃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X 5년도까지 다 사용했죠? 자산을 다 사용했으면 자산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세법도 X 5년도까지 되면 자산 빵. 장부도 자산 빵. 맞죠? 둘 다 얘도 1000가고 세법도 X 5년도가 1100가니까 둘 다 자산이 제로란 말이에요. X 5년도까지 생각하면. 그럼 자산이 제로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없죠? 없는데 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추인이 안 되니까.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뭔지 몰라도 뭔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취득가액의 유보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자산의 유보가 끝까지 사용하면 추인이 돼야죠. 둘 다 0이 됐으니까. 이때는 1100이 많지만, 이때는 세법이 자산이 100 많지만, 이때는 자산이 둘 다 0이니까 추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추인돼야 되면 추인이 안 되죠. 삼각부인의 유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그 취득가액의 유보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즉시상각이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세법이 회사가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했죠.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비용. 근데 우리가 의제가 뭐예요, 의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게 안 했는데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걸 의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실제로는 회사가 감가상각비 처리 안 했어요. 맞죠? 근데 세법이 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거 비용 잡았죠? 그럼 세법이 일단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너희 회사는, 수선비를 잡지 않았다. 알았다. 너희 회사는 일단,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은 거다. 세법이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법이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한 걸 세법이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회사 너희는 감가상각 자산을 일단 잡았다. 잡았다. 그러자마자 그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서 비용 처리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랑 요 분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차피 같은데? 맞죠? 이 분기랑 이 분기가 다르지 않죠? 합치면 같잖아요, 이 분기랑. 맞죠? 근데 세법은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세법은 중요한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아까 뭐래요?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단기 깐 게 본질이라면서요. 감가상각의 본질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너 감가상각 자산 일단 잡았다가, 그 즉시에 감가상각 자산을 깠어? 그러면 넌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니까 감가상각비 한 거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끝까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세법은 수선비가 아니라, 너는 감가상각 비한 거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분계가 달라졌는데요? 네, 세법은 여러분들 분계가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죠. 세법은 회계를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수선비로 회계를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개정 과목이 다르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뭔가 제재를 해요. 하지만 우리 여태까지 했었지만 법인세는 우리가 개정 과목이 안 중요하잖아요.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금액이 같으면 돼요.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장부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재무상태표에 비품 1,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장부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BS에. 그쵸? 비품 1,000원 주고 샀고, 감리 2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뭐, 비품의 장부가액은 800원이에요. 됐어요? 그럼 또 세법. 자, 이건 이렇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자, 들어보실게요. 실제로 우리가 회계에서는 비품을 대변으로 직접 깔 수 있어요? 못 가죠. 감루 잡잖아요, 감루. 맞죠? 그래서 좀 이따 바꿀 건데, 이거는 실제로는 비품 잡은 게 아니라, 비품 까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이렇게 봐요, 세법은. 같은 거잖아요. 비품을 직접 까기 그러니까 자산 촬영을 쓴다고. 되세요? 그러면 세법상 비품은 얼마예요? 1,000원에다가 1,100원이죠. 100원 더하니까. 세법상. 비품의 취득가액은 1,100원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면, 얘 200.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100. 그럼 총 300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 둘의 장부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장부 금액은 똑같아요, 800원으로. 그죠? 되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회계 쪽은 계정과학을 써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둘의 목적이 다르다니까, 둘의 목적이. 맞죠? 최종적인 결론은 같잖아, 장부 금액이. 그리고 우리는 방금 자산을 끝까지 사용했는데 유보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IS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장부는 수선비가 100이죠. 수선비가 100.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비라고 할게요. 감가상각비가 200이죠. 손익계산서에 100, 200. 계정과는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 자,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이 수선비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죠. 그럼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300이죠? 수선비가 예로 보잖아요, 예로. 그럼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300, 수선비는 제로.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달라요? 어차피 둘 다 비용은 300이에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럼 회계고요. 자꾸. 세법. 지금 세법. 세법 어차피 비용이 둘 다 300이고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주실 게 뭐냐. 즉시 상각 의제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이 더 있어, 세법이요. 자산의 즉시 상각 의제가 지금 100원이잖아요. 뭔지 몰라도 지금. 얘만큼 세법상 자산이 더 있는, 왜냐면 자산 잡은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세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있어요.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것으로 보니까. 얘는 200이지만 얘는 300이잖아요, 300. 그 다음에 이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이 감가상각비가 더 있어요. 왜냐면 세법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즉시상각 의제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즉시상각 의제가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걸 비용 처리했죠. 이걸 세법이 어떻게 보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그 즉시에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의제, 볼게. 이게 즉시상각 의제예요.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그 즉시에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의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까 했던 자산을 다 사용하면 유보 추인이 되는지 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풀려요. 보시면. 네, 이론은 어렵죠? 더럽게 어려워. 근데 실기는 쉬워.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세법은 즉시상 비품을 1,100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3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올해 연도에. 저기. 그래서 장부상 비품을 1,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장부에서 비품 잡은 걸 보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요 세무조건 없는 거 이제 안 나타나요. 오케이? 대신에 회사가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적은 것처럼 보잖아요. 올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은 회사가 300원 적은 것처럼 보는 거죠. 오케이? 300원. 근데 세법상 한도가 얼마예요? 220원이죠. 그럼 한도 초과의 한도 미달이에요. 즉시상각 의제로 보면. 초과요. 회사가 감가상각 300한도 써보잖아요. 세법은 한도가 220이죠. 그럼 한도 초과가 80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X1년도에는 이제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 요거 나오는 거예요. 되세요? 안 고통스럽죠? 그냥 받아들여요. 알죠? 아까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X2년도부터는 한도 미달이죠. 왜냐면 지금은 X1년도만 즉시상각 의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가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X2년도부터는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면 세무적인 원칙이 없죠. 없는데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이제 X1년도 즉시상각 의제 보는 거만큼 이게 상각 부인액이 돼버려요. 그럼 상각 부인액이 돼버리니까 X2년도에 한도 미달 20이죠. 그럼 이 80 중에서 20은 추인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추인. 그럼 또 이제 추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플러스 유보가 4년 동안 20원씩 나누어서 4번 추인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론상. 되세요? 그렇죠. 해결됐잖아. 자산 끝까지 사용 둘 다 0인데 유보가 있으면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세법 입장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고통스럽지만 제발 받아들여줘. 제발 받아들여줘요. 아셨죠? 자, 여기서 다시 할까? 여기를 마저 못했는데 요거. 자, 해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상각비는 세법상 금액이었죠? 그쵸,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우리가 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면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단기죠. 그래서 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단기의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거와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을 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물론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 하지만 이건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되거든. 아셨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여기 아니에요. 비품을 대변으로 직접 못 가죠. 이걸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봐요. 세법은 같은 거잖아. 맞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 쓸모없어, 우리 시험에. 컴퓨터 알아서 해줌. 근데 이거는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왜냐하면 자, 이것도 들어보실게요.